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아유, 유튜브로 저희 모습이 오늘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도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장해찬 이사장님, 오늘의 이슈로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네. 이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민생 물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국민의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좀 창피하고 면구스러운 일인데요. 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고 있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일일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네. 일단 역사상 자기 정당에게 가장 가처분을 많이 신청한 전직 당대표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이게 9월 14일에 똑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인용을 내린 재판부에서 당헌의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린 추가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그렇다면 당헌에 네. 무엇이 비상 상황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아이디어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이걸 넣게 되면 이 당헌의 근거에서 비상 상황을 새로 선포하고 새로 비대위를 꾸릴 때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총에서 그런 결과가 추인된 만큼 이 추석 이전에 당헌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할지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헌 9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대표 권리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대표 권리가 아니라 원래 사고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권리로 해석할 수 없다 해서 사고라고 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기능 상실은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한 분씩 쭉 이제 순차적으로 최고위원회를 그만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았는데 실제 법원은 이것만으로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인용이 된 것인데 오늘 이것을 바꾸는 것 자체가 또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이준석 대표 측은 하고 있어요. 뭐냐면 헌법 1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참정권의 범위에 그 당원들이 투표해서 뽑은 당대표, 이렇게 당원들이 투표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현 지도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법원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찍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의힘 스스로 정치의 사법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좀 온당치 않은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로 꼽히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허영 석좌 교수가 얼마 전 조선일보라는 언론에 기고한 실론을 보면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게 합법인지 위법인지 따질 수 있지만 어떤 민주적인 가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이다라는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을 꽤 강도 높게 비판한 실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분출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계속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당헌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 또 이 당헌 개정에 의한 비대위마저도 가처분에 걸릴지 않을지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논란 자체가 이 특정한 사안 비대위 출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언제고 국민의힘의 다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법원으로 가져가고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이참에 좀 피곤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이 계기에 이 사법부의 정치화라던가 법원의 정치 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다양한 어떤 기준선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이나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전직 당대표가 자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법적인 송사를 불사하고 있고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나마 온건한 입장이었던 이 온건파 의원들도 제가 취재해본 결과 주말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격앙돼 있거든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다라고 많이 이 등을 돌리고 있는 입장이라 이 전 대표가 법원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당대표직을 수행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의문 부호가 좀 따라붙기 시작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체리따봉 문자 사태 이후에 급격한 비대위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 전환 자체에 대해서 법원은 좀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비상 상황이고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 비대위를 통해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비상이라고 예, 주장을. 비상이다. 우리는 예. 비상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비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늘 법과 원칙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인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느냐. 지금 보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느냐. 이것은 월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위배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법원이 보기에도.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했던 때로 돌아가고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끝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서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나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결정인데 네. 이럴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과거에 보던 정치문법에 따르면 책임 정치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지도부 총사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꼼수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고 계속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너무 복잡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지금 제가 눈빛이 아까 초롱초롱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유미 앵커 표정을 봤는데 네. 어려워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치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고 그런 논쟁을 왜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말하셨어요? 싸워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어렵게 말한 게 아니라 저희 당 상황이 참 이렇다 보니까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참 두고두고 누구 책임을 떠나서 죄송스러운 것 같고요. 저는 장윤성 기자님이 말한 책임 정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가. 어찌되었건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6개월의 징계, 당대표가 당원권 징계를 받았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기간 끝내고 나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돌아와서 당대표 직무 수행할 거야 하는 것도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비대위와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풀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책임 정치의 일환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나머지 분들이 거취 가지고 뭐 욕심 내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서 책임 정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최고 책임자는 이 정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이게 1심이나 또는 이제 3심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뭐 성향이 어떻고 저떻고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이건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이의 제기는 민주사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교수님의 칼럼 같은 경우도 그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의 일환인 것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 판결을 일단은 존중해서 주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실로 출근을 안 합니다. 비대위 회의도 주재를 못하고 고위 당정대 회의에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판결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가처분 판결만으로 정당의 운영이 좌우될 수는 없으니 현재 단계에서 인용 판결을 존중하되 또 다른 방안을 찾는 여러 가지 노력이나 또는 자구책들이 꼼수로 꼭 비하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이 없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네. 이 사태를 우선 수습하고 예. 이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이 당원과 국민들께 알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직만 그만두면 되는 걸까요?
그럼 뭘 더 그만둬야 돼? 근데 사실 이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어제 저희가 결자 해지 얘기하다가 막 빵 터졌었는데 네. 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된 거 그리고 실제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라고 규정했던 저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비판할 자유는 있습니다. 비판할 자유는 누구나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나는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는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공석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발언과 사석에서의 발언에 저는 차이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안철수 의원을 사석에서 강도 높게 비난했다가 문제가 되자 사석에서는 어떤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저는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칼바람 부는 대통령실 누가 짐 싸나. 아니 지금 가을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있는 이 와중에 네. 대통령실에 부풍 한 설이 분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오늘 뭐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전체 직원이 한 420여 명 된다고 네. 해요. 원래 한 350명 정도를 꾸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더 많아진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한 20%에 해당하는 80명 정도를 사실상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해서 네. 교체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데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런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는 정무, 홍보,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쪽, 그리고 인사기획관실, 교육비서관실 뭐 등등 뭐 분야 불문 문제가 있으면 다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어제 하루만 한 14명 정도 짐을 쌌다고 하니까요. 아이고. 앞으로 한 66명 정도, 66명 정도 더 짐을 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 정보가 자꾸 외부로는 흘러나간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 논란이 제기되고 이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 단속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서관급 이하만 문제냐, 비서관급 이상 수석들은 문제 없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지적이 되니까 10월까지 직무평가해서 감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정이 되면 전부 교체한다. 뭐 수석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핵관인 것 같습니다.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제 정치권에서 온 어공,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이 대체로 이를테면 교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대통령실 안에 있는 검찰 출신들과 그리고 정치권 출신들 간의 알력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인사태봉이 이렇게 부는 건가요? 사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인사혁신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 못해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문제를 확산시킨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실제 전문성이 있는 거냐,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고도 실제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자범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와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내용 사태 가 막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당원 당규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거 제대로 보고도 못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서 정무라인 전체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상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핵관의 대통령실에 대한 영향력을 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뭐 이런 언론의 분석과 진단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수석 또는 비서관급을 다 걸러내면 대통령실이 굉장히 안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혜찬 이사장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워낙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뭔가 말을 보태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번 이 인적 쇄신이나 감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이유여와 막론하고 당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대대적 고강도 감찰 분위기, 그리고 대통령께서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최고의 능력과 헌신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부 기강을 잡는 분위기, 이런 기조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가 회초리 때렸더니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단순히 숫자를 덜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실 직원이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막 400명, 450명, 뭐 500명이면 어때요? 법적 근거 안에서라면. 유능한 사람들,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감찰을 통해서 좀 본인들은 물론 억울하겠지만 대통령실 밖으로 나온 분들이 있다면 또 여의도 주위나 또 공직사회에서 정말 유능함을 인정받는 분들이라면 진영 불문하고 또 다시 새롭게 충원이 되어서 대통령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면 좋겠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정무라인 위주로 여러 가지 뭐 비서관 사의 표명이나 이런 인적 쇄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뭐 윤핵관 대 검찰 출신들의 대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섣부른 짐작이라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여의도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내부에서 불거진 내용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미리 대응 시나리오를 세우지 못한 것 등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무라인이 먼저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뭐 나머지 부분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의도 이슈에 대한 대응 문제로 정무라인이 문책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검찰 출신과 뭐 정치권 출신들이 다툰다 어떤다 하는 것들 그런 건 좀 과한 해석 같고 실제로 이 소위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캠프에서 많이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는 일기 용산 대통령실에 많이 또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무직 분들이나 소위 어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나오는 걸 캠프 공신들에 대한 징계로 보기에는 또 조금 맞지 않는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의도 이슈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라고 보는 게 건조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교체 대상, 그러니까 감찰을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라는 걸 취재를 해보면 네.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인사 실패를 제일 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뭐 이를테면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뭐 근무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또 극우 정당 대표가 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또 무슨 사장 아드님들이 또 일을 하고 있고 뭐 등등 해서 사적 채용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꾸준히 제기됐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핵관 속관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만약에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동안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그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뭐 복두규 인사기획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죠. 뭐 경고가 됐든 뭐 견책이 됐든 뭐 감봉이 됐든 뭐 이런 등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걸 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처들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홍보나 정무나 그리고 시민사회 쪽 이른바 구설 그리고 바깥에 정보가 새어나가서 문제가 생긴 점들 그러니까 내부 입단속을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흘러나오는 정보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실이 좀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원천봉쇄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게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이나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감찰을 키를 준 분이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될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하던데요.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광고가 검찰 나옵니다. 출신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간 충분히 들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